예, 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도 여전히 춥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통상 이렇게 저처럼 추워하는 사람을 보면 오줌물에 데웠다고 말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된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 덜 따뜻한 물에 데워서 계속 춥다는 소리를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도 북한을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객차를 끌고 갈 견인기관차가 없다는 이유다. 방금 끌고 온 견인기는 6시간 동안이나 길주역에 도착해 머물러 있는 해산 평양행 려객 열차를 몰고 나간다는 것이다. 빼곡히 들어앉은 기차 내에서 지루하게 2시간이나 더 기다려서야 기관차대에서 갓수리한 견인기 한 대가 우리가 탄 객차를 몰고 떠난다. 달리던 열차는 온수평 고갯길에서 멎어서더니 천천히 뒷걸음질한다. 전기 철도의 전차선로 전압이 허용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견인기가 맥을 추지 못한다. 열차는 몇 번이나 오르막길을 넘으려고 오르다가는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한다. 길주 명천을 지나 룡반역을 떠나자 열차 내 안전원이 증명서 검열과 려객 전무의 차표 검열이 동시에 진행된다. 수많은 증명서 없는 사람과 무임 승차객이 쫓기어 앞으로 밀려나온다. 나도 앞으로 쫓겨 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잡히면 벌금 물고 어느 집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도 열차는 본강역을 앞두고 역 안의 로천에 잠깐 서는 것이다. 역구내로 진입하는 장내 신호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려 열차 중간 부분에 가서 연결부를 잡고 객차 지붕으로 기어 올라왔다. 객차 지붕 위에도 손님들이 가득 올라탔다. 위기를 무사히 모면한 나는 열차 지붕을 타고 찬바람 맞으면서 지붕 위에 려객들과 이야기하면서 간다. 정진역이 가까워지면서 또 근심 걱정이 생긴다. 정진역 구내를 빠져나갈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구내에 옥실거리는 규찰대, 역무안전은 역보위대, 역질서 유지대, 철도 검열대, 안내원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일이 걱정된다. 여기저기서 불어대는 무질서한 호각 소리에 정신을 잃을 지경인 정진역 벗어날 일을 근심하며 가는데 성평역 군의 장내 신호가 내려지지 않아 열차는 성평역 군에 들어가기 전에 서서히 정차하는 것이다.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객차 지붕 위에서 재빨리 땅으로 내렸다. 다행히도 정진시 성평구역을 벗어난 나는 우선 인근 장마당부터 찾아갔다. 무엇을 좀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뒤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가니 메뚜기 장마당이 나타났다. 메뚜기 장마당이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잘 뛰어다닌다는 것을 묘사하여 붙인 이름이다. 골목길에다 장마당을 펼쳤는데 멀리서 단속하는 안전원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느새 팔던 상품을 잽싸게 걷어안고 메뚜기처럼 뛰어 달아난다. 단속 안전원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메뚜기 띠을 해야 한다. 메뚜기 장마당에 들러 점심밥을 사 먹었다. 그날 나는 청진시 송평구역 로천에 내려가 1시간 정도 걸어서 청진역에 도착하였다. 청진역 가까이에 있는 처언니 집을 찾아갔다. 거기서 나는 또 한 번 커다란 아픈 충격을 받았다. 식량난으로 세상 고생 다 하던 처언니가 굶주림 속에서 쇠약해지다 못해 한 달 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비분에 찬 마음을 억누르며 처언니 집을 나왔다. 청진역에 다시 와보니 무산행 열차가 밤 8시 청진역에서 떠난다고 한다. 청진역 대기실도 함흥역에서 본 실태와 하나도 다름없다. 꽃제비와 생활전선에 나선 큰 배낭맨 사람들이 붐비며 대기실 변두리에는 집 없는 방랑자들이 여기저기서 잠자고 있다. 청진 무산행 열차는 닷새 동안 운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산행 열차 매포구 앞은 대단히 복잡했다.
5원이면 살 수 있는 차표를 100원 주고 야미 차표 샀다는 장사꾼도 여러 명 보았다. 뒷문치기 차표 판매꾼들은 열차가 며칠씩 안 다니다가 왔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차표 값을 몇십 배씩 더 높인다는 것이다. 무산행 열차 개찰이 시작되었다. 개찰구로 차표가 없이 연속 밀어드는 사람들이 거세 찬 파도의 흐름에 표 찍는 여자 안내하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다. 개찰구는 완전 개방되고 거침없이 구내로 빠져들어가는 여객들을 안내원들은 막지 못한다. 나도 구석에 끼어들어 유유히 구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무산행 객차에 올랐다. 객차 창문과 출입문에는 유리가 한 장도 없다. 차가 복잡할 때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거기로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차가 달리기 시작하니 복방의 찬바람이 온 몸을 랭각한다. 두만강을 가까이 하는 나의 마음속은 가벼우면서도 무거워진다. 이제 두만강을 어떻게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중국 연길에 있는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생각, 나와 함께 잡혀 해령보이부에서 갈라진 막내 아들의 운명 또한 걱정되는 속에서 유리 없는 창문으로 불어드는 찬바람도 감각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가족을 데리고 언제나 그리워지는 마음의 기둥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 한국으로 가는 길을 과연 순탄하게 찾을 수 있을까? 언제면 한국행표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 무거워진다. 10년 속에서 차는 어느덧 무산역에 도착하였다. 단속하는 수많은 눈들의 초점을 여리저리 피해가면서 무산역 구내를 빠져 나간 것은 이날 새벽 3시였다. 날이 밝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 쪽잠을 청하니 들어온 무산 장사꾼들이 줄지어 장마당으로 향한다. 나도 그 행인들이 뒤를 따라 무산 장마당으로 걸었다. 장마당이 오늘 이 나라 백성이 생명을 이어주는 구명수단으로 생활의 활무대로 생명수로 되어버렸다. 무산 장마당에서 아침밥을 사 먹고 점심밥과 저녁밥도 마련해 높은 언덕 위에 올라 오늘 밤 건너가야 할 저 두만강 너머 중국 땅을 넘겨다 보았다. 눈물 젖은 저 두만강, 사연 많은 저 두만강을 건너 빨리 그리운 처자들을 만나자. 저 두만강을 넘어 쉼없이 가야 할 머나먼 길을 그려보며 천천히 강변길로 나왔다. 자동보총 맨 젊은 인민군 경비병들이 교차하여 순회하며 조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막기 위해 예리한 눈초리로 길 가는 사람들을 훔쳐보며 강변길을 지켜섰다. 나는 거지 형상을 하고 태연하게 두만강 둑길을 따라 도강 지점을 향해 걸었다. 겉보기에는 태연했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높뛰는 심장의 진동을 느끼며 한 발 또 한 발 걸어 도강 지점을 찾은 것은 오후 3시였다. 두만강 옆에 있는 콩밭에 들어가 콩이삭 줍는 허리 굽은 할머니와 함께 나도 이삭콩 줍는 연곡을 시작했다. 한 줌씩 주어서는 할머니 주머니에 넣고 또 주어서는 할머니 주머니를 채워준다. 그러면서 도강할 지형을 세세히 눈에 익힌다. 어둠이 깃들자 콩이삭 줍던 할머니도 사라지고 나는 잡감목 우거진 산속에 은폐했다. 11월 2일 저녁 8시 산기슭 잡감목을 헤치고 나온 나는 오늘 낮 눈에 익힌 지형 지물을 따라 가만 기어나가 아무도 모르게 두만강가에 몸을 숨겼다. 이 긴장한 운명의 순간을 오직 하느님만이 고요한 자연의 밤 정석 속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될수록 초저녁에 빨리 도강해야 한다. 늦은 밤에는 다 자란 환한 달빛으로 하여 국경조서 경비대에게 발각될 수 있다. 초저녁의 밤은 매우 캄캄하였다. 또 캄캄한 밤은 나를 위장시켰다. 두만강변 움푹진 곳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 죽이며 있노라니 정면 두 명이 순찰병이 통과하였다. 잠시 후 나는 재빨리 가슴 치는 물결을 헤가르며 두만강 깊은 물을 넘어섰다. 기쁨과 환희로 하여 마음은 가벼웠고 날개라도 달린 듯한 기분이다.
기쁨의 환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팔을 벌려 저 우주 공간의 끝을 바라보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준 만유의 거인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천천히 머리를 돌려 몇 번이나 도망간 건너 어두운 저쪽 땅을 바라보며 저주를 보냈다. 나는 언덕을 올라 큰 길로 나섰다. 화령으로 뻗어 연길과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밤길을 걸었다. 다 자란 밝은 달림이 살림 속의 밤길을 밝게 비춰주고 그 밝은 길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쉼도 없이 휴식도 없이 피곤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달빛 밝은 살림 속 200리 도로 따라 희망 안고 포부 안고 광명을 찾아서 걷고 또 걸었다. 맺는 말 자유 인권 찾아 대한민국으로 가리라. 나는 기나긴 인생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최근 석 달 동안의 인생길 총알을 영원히 기억 속에서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인생이 오솔길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3년, 30년보다 더 오랜 세월 감방 생활을 한 사람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나는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선과 중국의 여러 곳에서 감방 맛을 보았고 매질과 신문과 노예적 강제 노동을 받았다. 그런 과정에서도 악마의 자격을 골고루 갖춘 교형리들은 나를 꺾지 못하였고 나를 교양하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교양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지를 키웠다. 감방 생활의 하루하루에서 얻은 것은 강인한 의지력과 커가는 담력이었다. 사회와 제도에 대한 저주와 분노에 찬 보복심이었다. 백성이 아픈 가슴에 창을 박는 정치 깡패 무리들이 던져주는 비린내 나는 영양분을 삼키며 꼬리 젓는 잠배들이 아첨기 어린 움직임이 가소롭기 그지없다. 정복옥교에 달아주는 쌀락별로 우쭐거리며 허리에 채워주는 검은 쇳덩어리로 소박한 백성에게 무슨 짓이나 다 하는 무리들만이 조선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호강하며 웃으며 떠들어댄다. 일하며 창조하며 부를 쌓는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는 억압사회, 벙어리사회, 맹인사회, 기머거리 사회, 안전뱅이 사회로 울며 사는 사회가 오늘의 조선이다. 수많은 이 나라 백성들이 사회주의라는 쉰내 나는 냄새를 피해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 탈북의 길로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있다. 멸망이 서곡이 국경에서부터 저 멀리 내륙에까지 깊이 울리며 들어간다. 조선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고는 하면서도 현실은 사람을 가장 천하게 여긴다. 사람으로 누려야 할 가장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 오늘의 북조선이다. 오늘날 밝은 이 세상의 어디에선들 사람이 가장 귀중한 존재임을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북조선 위정자들은 마치 북조선에서 맨 처음으로 사람이 제일 귀중한 것을 발견이나 한 것처럼 지켜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감 높은 가치를 짓밟아버린 것이 북조선의 정치며 정권이다. 지금은 움직이는 세계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수족을 얽어매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거리마다 꽃제비가 눈물 짓고 다니며 굶주림과 허약으로 쓰러진 수백만 주민들에게 먹을 것도 돈도 일감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세상, 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반역이여 역적이여 종파여 하는 반동 딱지를 붙여놓고 가둬놓고 때리며 처형하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는 세상, 가면과 허위, 의식에 젖어 위선자로 탈바꿈하게 하는 세상, 이것이 오늘날이 부패한 조선의 사회 현실이다. 억압과 압제의 눈칫밥으로 소심해서 움츠리고 살아가며 주체가 없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흔드는 대로 흔들리며 사는 것이 북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내 이제 자유의 필봉 높이 들어 골마 터지는 독재 체제의 험상을 세계 만방에 소리 높이 외쳐 이 나라 백성의 운명을 구원하는 빛발이 되리라. 투사가 되리라. 주체라는 탈을 쓰고 주체 없이 흔들리는 백성들이 거신 흐름이
각성된 자유투사가 되어 독재 깡패물이 짓뭉개버리는 무한궤도가 되게 하는 위력한 필봉을 더 높이 지켜 들리라. 자유로 갈망하는 한반도의 온 결의가 하나 될 때까지 조국 통일 보람찬 전사가 되어 지면을 펼칠 것이다. 사회주의 조선은 공업이 파괴되고 철도와 통신이 마비되고 농업이 후퇴하였다. 사상도 도덕도 문화도 시대의 버림 속에서 방향을 잃고 호족된다. 세계는 대자연의 변혁 속에서 자기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한다. 는 개방된 이웃나라의 장한 모습을 보았고 발전된 새로운 내 나라 대한민국을 보았다. 하나로 나아가는 인류의 세계를 보았다. 하나가 되고 세계인이 되기 위해 보폭을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자유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위하여 조선반도의 절반 땅 남쪽에 세계도 자유도 평화도 있다. 진정한 새살미 있고 인권과 참다운 민주주의가 있다. 나는 자유를 찾아 삶을 찾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 한국으로 간다. 6.25 동란 때 나의 아버지가 월남한 그 길이 자유와 민주주의 길이었고 새 삶을 창조하는 행복의 길이었기에 내 오늘 온 가족과 함께 횡대지어 힘차게 발걸음 내디딘다. 대한민국을 향해 감방 속에서의 분노를 강철의 의지로 키우며 광명을 찾아서 중국 연길시에서 2000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원채님이 수기를 읽던 중에 제일 방역 넘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유를 향한 작은 몸놀림이 그리고 발짓이 이 책을 세상에 낳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응원과 지지가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